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한때 디지털 사기라고까지 불렸던 비트코인. 이제는 미국 통화정책의 수장입에서 제도권 산업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5일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난 몇 년 동안 가상자산 산업은 성숙해졌으며 주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공식 인정하는 발언을 한 셈입니다. 미국에서 이제는 단순히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으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월급 같은 이 소득처럼 본다는 겁니다. 이제는 은행의 급여 명세서 대신 가상자산 보유 잔고를 제출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바뀐 게 아니라 신뢰와 자산의 기준 자체가 제정이 되는 흐름이죠.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가상자산이 대출 심사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새로운 잣대를 실제 전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죠. 우리의 관점은 얼마나 그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직도 가상자산을 없는 돈으로 도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세상이 바뀐 후에도 우리는 과거 기준으로만 미래를 재단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는 가상자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기준, 다시 정의해야 할 관점은 또 어디에 숨어 있는가?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될 텐데 이 질문은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짬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SLR을 보면서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을지 여부도 들여다보실까요? 채권 가격과 주가가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준이 초대형 은행들에 적용되는 SLR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확정되는 일정으로 추후 최종안에 관해 확인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SLR이 무엇인가 먼저 짚어봐야겠죠. 보유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 비율을 일정 부분 강제하도록 지금 미국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일정 자본을 회사 곳간에 쌓아두게 하는 규제죠. 미국 대형 은행들은 현재 5%의 SLR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대형 은행은 최대 4.5%까지, 자회사들은 최대 3.5%까지 완화될 방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규제가 느슨해지면 자본의 여유가 생깁니다. 즉 돈을 더 굴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 자금으로 은행이 국채를 더 사게 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국채 가격이 오릅니다. 금리는 또 내려가죠. 즉 국채 시장이 숨통을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다음으로 은행의 자본 여력이 돈다고 이 가정을 해볼까요? 대출을 더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겁니다. 즉 기업 투자, 주식 시장에도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SLR 규제 완화는 단순한 은행 규제 완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설계이자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지켜내기 위한 장치일 수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채권 가격과 주식이 동시에 상승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가 늘 시장을 보는 기준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오늘 메시지는 가상자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기준, 다시 정의해야 할 관점은 어디에 또 숨어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시장에도 던져볼까요? 이제 시장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이익으로 설명이 되는가? 기대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는 시점에 와 있다는 관점에서 신한투자증권은 말합니다. 고속도로에도 한 발은 늘 브레이크에. 네, 올 상반기 한국 시장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7월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시 이익으로 이동할 텐데, 즉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져서 가격 적정성 검증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기대감이 크게 유발된 업종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계, 증권, 유틸리티, 반도체, 에너지, 호텔 레저, 상사 자본재, 보험 등입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하늘색 박스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와 호텔 레저는 이익 전망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익률이 플러스인 만큼 그 괴리가 존재합니다. 먼저 올라간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주의하시면서 살피셔야겠고요. 두 번째, 신용 융자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12조 4천억 원, 코스닥 시장은 8조 2천억 원으로 최근 증가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은 30%에서 한 40% 수준이었고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30.3%로 이 하단 구간입니다. 지금은 아직 안정적이지만 급등주 중심으로는 이 신용이 몰리는 구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 시총 대비 신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하방 충격이 오면 변동성 확대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시총 대비 신용 융자 잔고가 전체 시장보다 빠르게 늘면서 상대 수익률이 플러스인 업종은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증권, 보험, 은행이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한전기술, 대한전선, 아난티, NHN, KCP 등에서 신용 융자 잔고율 증가가 컸습니다. 유의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7월은 단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던 장세에서 실적과 펀더멘털 검증으로 전환되는 시기, 그 안에서 신용 과열, 이익 괴리가 있는 종목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고속도로를 달리지만 언제든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있어야 할 타이밍, 포트폴리오 안에 과속 종목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